안녕하세요, 리뷰댓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실기 시퀀스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사 실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0% 작업형이다 보니까 작업 양도 솔직히 많고 작업 시간도 솔찬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형이라서 실습을 많이 못하고 시험을 그냥 보러 가시던지 동영상이나 이미지 트레이닝 정도로 해결을 하시고 그냥 바로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재주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뭐 이런 거 정도는 동영상 강의만 들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작업을 많이 안 해보신 케이스에서는 이제 실수를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케이스를 거의 다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만 한번 찝어봤는데, 이게 시퀀스 부분에서 도면상에서 함정을 만들어 놓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잘못 보고 실습량이 부족하면 잘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알면서도 틀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전원에 대해서 얘기를 우선 할 건데, 요 세 가지 주전원의 형태가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그 중에서도 요 가운데에 있는 MC12, EOCR, 그 다음에 MC1과 MC2를 통해 가지고 모터 1, 모터 2로 넘어가는 요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런데 요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와 왼쪽에 있는 케이스도 잘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틀린 거냐면, EOCR의 위치가 요 아래로 내려가 있고, 요거는 MC12 다음에 있고, 요거는 가장 아래에 있고, 세 번째 것도 EOCR이 가장 아래에 있죠. 그런데 MC 다음으로 EOCR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세 번째 것도 MC 다음으로 EOCR이 내려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EOCR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요 가운데 것만 작업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당연히 MC12에서 EOCR 거쳐서 MC12, EOCR, MC 이 순서대로 RST 척적청 배선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원이 거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상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시퀀스 도면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기계를 작동을 했을 때 EOCR 같은 경우에 EOCR 트립을 시키거든요. EOCR 트립을 시켰을 때 트립된 전과 후의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EOCR의 순서 요거를 정확하게 따져 보셔야 되고, 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역회로예요. 그래서 필기 보실 때 문제 중에서 삼상 유도 전동기에 이제 정회전, 역회전을 할 때 정회전을 역회전으로 바꾸려면 이제 삼상 전원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문제가 항상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그 문제를 이용을 한 건데, 이 모터를 정회전과 역회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소켓에 보시면 1, 2, 3번이 들어가는 쪽이고 7, 8, 9가 나오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간 1, 2, 3을 쓰고 밑에다간 7, 8, 9를 써서 1번에서 MC2에 3번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 1번의 선이 여기 접점이 이렇게 이어서 흑색이 3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그대로 2번 적색이 넘어갔고, 청색은 3번에서 MC2에 1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MC1이 작동을 할 때는 정방향이 되고 MC2가 작동을 할 때는 역방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전원의 형태가 하나씩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시에 MC1과 MC2가 동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MC1 하나가 작동을 하면 MC2는 꺼져야 되고, MC2가 작동을 하면 MC1이 꺼져야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EOCR은 아래쪽에 하나만 여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작업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MC2가 있잖아요. 그러면 퓨즈는 어디서 가져가나요 할 거예요. 왜냐하면 MC12에서 MC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퓨즈로 들어가 이 노란 선이 1.5 스퀘어 노란 선은 어디서 빼야 될까요? 바로 MC2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실 때 MC12에서 MC1으로, 여기도 MC12에서 MC1으로 흑적청을 끼신 다음에 MC1에서 MC2로 넘어가시고, MC2에서
1번과 3번을 이용을 하셔서 거기서 퓨즈로 나가는 선을 배선을 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틀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 자체가 이걸 잘못하면 시작 자체에서부터 다 해도 그냥 무조건 틀리는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 만들었어도 그냥 무조건 틀리는 거고, 이 주전원 같은 경우가 난해한 게 뭐냐면 테스트를 해볼 방법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주전원은 애초에 배선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틀리는 지점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주전원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접점에 대해서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배선이 있는데, 요 도면을 보시면 요게 딱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닐 것 같고 그냥 조금 복잡해 보이는 정도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요거를 막상 배선을 하실 때 엄청나게 착각을 하셔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자, 여기 셀렉트 스위치가 있고, 보통 이 셀렉트 스위치 케이스에서 이렇게 배선이 잘 나오는데, 자, 이 위쪽이 지금 오토 자동 부분이잖아요. 자동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여긴 검은색 점, 여긴 검은색 점이 없어요. 그 이유는 검은색 점으로 된 데는 점이라는 부분은 이제 겹치면서 거기가 하나의 회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선 자체가 겹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접점이 된 게 아니고 여기만 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접점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회선으로 다 이루는 라인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냥 선끼리만 이렇게 붙어 있죠. 그냥 선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선이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 요 선은 밑으로 지나가는 선이고, 요거는 위로 선이 하나가 더 지나가는 거지, 이 선을 연결시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켰다라는 거는 요 검정색 점이 연결을 시켜져 있다라는 접점인 거고, 요렇게 선끼리만 마주 닿은 거는 그냥 위아래로 겹쳐서 다른 선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가 서로 통하게 접점을 만들지 않은 게 요 선끼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걸 틀리지 않고 배선 작업을 하실 때 시퀀스 작업에서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동 라인은, 자동 회선 자체는 요렇게만 접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접점이 돼서 요 단자 하나, 여기 X3라는 릴레이에 있는 단자 하나, X1에 있는 A 접점 단자 하나, 그리고 이렇게 따라와서 X2에 있는 릴레이 A, X2 릴레이 A 접점 단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자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의 회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헷갈리셔가지고 여기를 또 다 접점을 만들어가지고 다 한 통으로 이렇게 한 통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렇게 한 통이 돼버리면 여기서 오토와 그러니까 수동과 자동, 요거를 셀렉트 스위치로 나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수동하고 자동하고 다 접점이 붙어버려 한 회로를 만들어 버린 거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배선을 여기서 접점을 안 만들어야지만 오토와 매뉴얼, 이거 수동과 자동의 각각 다른 회선 라인을 구성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접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점이랑 이 공칸으로 되어 있는 이 흰색 점이 흰색 동그라미 있죠. 흰색 동그라미와 검정색 동그라미가 각각 다른 거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한번 헷갈리다 보면 갑자기 요거 잘 하던 요거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요 점과 요 점을 헷갈리셔요. 그러면 요 흰색 단자, 흰색 점은, 흰색 동그라미는 나사 단자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나사를 돌리는 데는 나사를 끼도록 이렇게 된 소켓의 요 부분을 요렇게 동그라미로 그린다. 그럼 뭐 만약에 요 버튼, 푸시 버튼 있잖아요. 푸시 버튼도 뒤에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끼잖아요. 그럼 이 소켓 단자가, 푸시 버튼에도 이 단자가 있잖아요. 그 단자가 요 동그라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이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흰색 동그라미는 요 나사 단자다. 항상 나사를 조이는 그런 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또 요 점과
요 흰색 동그라미를 착오가 없게 작업을 하십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핑 하고 돌면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셨을 때는 헷갈리지 않은데, 단순 작업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엮이는 작업이 생기면은 여기서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셀렉트 스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수동과 자동으로, 수동 쪽, 자동 쪽 이렇게 해서 위에서 여기가 C, A, B, AB가 상관이 없어요. 이 셀렉트는 AB라고 개념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오토냐 수동이냐, 그러니까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냥 요걸로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 드릴 건데, 어쨌든 요 위에서 셀렉트 스위치의 시접점 여기가 중요하고요. 요쪽 수동과 자동 요쪽에 나눠져서 이쪽과 이쪽이 잘 연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옆으로 눕혔죠. 이건 위에서 내려오고 이건 옆으로 갔고, 요걸 보면은 갑자기 또 뻥 쪄요. 왜냐하면 갑자기 대부분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요런 형식이 나와버리면 이게 왠지 무슨 푸시 버튼 같이 생기고 뭔가 역할을 특이하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요 그림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 위에 있는 SS라고 돼 있는 요 위에 접점 있죠? 요게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위에 여기가 시접점이 되는 거고, 요 아래는 한쪽은 그냥 수동, 한쪽은 자동, 이렇게 해서 똑같이 수동, 자동 이렇게 나눠진 것 뿐이에요. 자, 요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꺾인 거 있죠? 요게 바로 셀렉트 스위치 표시예요. 그러니까 푸시 버튼은 이렇게 일자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셀렉트 스위치는 이렇게 해서 한번 꺾어요. 요게 셀렉트 스위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우리한테 이제 나눠주는 문제를 보시면, 문제 이렇게 몇 장을 줄 건데 거기에서 이 릴레이 내부 결선도라든지 스위치 결선도 이런 게 있는 한 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셀렉트 스위치 문제가 딱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이렇게 수동 방향과 자동 방향,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왼쪽이 수동이냐 오른쪽이 자동이냐를 이렇게 그림과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요걸 또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왼쪽이 꼭 수동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문제가 왼쪽이 수동이고 오른쪽이 자동으로 잘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수동과 자동의 방향이 반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선할 때 반대로 결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과 자동의 방향 정확하게 결선을 해야지만 작동할 때 수동의 작동과 자동의 작동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법내에서 꼭 이 수동 자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처음에 결선을 할 때 우선 확인을 잘 하시고, 마무리 작업하고서 이제 다 체크하는 단계에서도 확실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지만 이 작동이 정상 작동이 되고 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부하와 계전기 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이 전원을 사용하는 소켓의 전원부를 사용을 하는 걸 이렇게 다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건 이제 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위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여기는 동그라미가 또 밑에 있어요. 또 중간에 보통 EOCR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밑에 EOCR이 생뚱맞게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거고요. 우선 전원 단자를 어떻게 따냐면, 여기 이렇게 60이 이렇게 적을 거예요. 여기는 뭐 단자 번호 나중에 따서 넣을 거고, 여기에 있는 이 FR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FR의 전원 숫자를 27 똑같이 이렇게 쓰듯이 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전원 소켓의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EOCR도 어렵지 않은 게 CAB로 해서 15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통이죠. 공통 C 10,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B접점이고 여기가 A접점이죠. A접점 15 하고 B접점 4 이렇게 해서 15, 4 이렇게 해서 CAB로 번호를 잡아주시면 소켓의 번호 잡히고요. 자, 여기 하나 EOCR2가 또 있어요. 그럼 여기도 15, 4로 CAB로
적어 주시면 되고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요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단자, 요게 아까 얘기 들었듯이 나사, 소켓에 나사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고 접점은 여기가 10번이잖아요. EOCR 1번에 10인데 EOCR 1번에 10과 이 WL의 요 아래 단자 그리고 EOCR 2의 12번과 EOCR 1의 12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회로로 끊어지는 거고 요 다음에 또 여기서 요렇게 여기가 보면 EOCR 1의 4번이에요. EOCR 1의 4번과 EOCR 2의 10번 이렇게 해서 한 선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EOCR 2의 4번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요 위쪽은 EOCR 2의 5번, EOCR 1의 5번과 요 FR의 7번, YL에 여기 번호 하나 있을 건데 그거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네 단자가 한 개의 회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나눠진 거예요. 여기서 EOCR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 하나 그리고 또 요 위로도 이렇게 따로 하나. 작업을 하실 때 절대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요 흰색 동그라미는 끊어지는 지점이고 이 검정색 동그라미는 이어지는 지점이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반적인 케이스의 시퀀스가 이렇게 도면이 나오죠. 요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 아래쪽으로 쭉 전원을 사용하는 게 다 요 아래쪽 부하가 다 붙어 있고 위에 이제 소켓 작업을 하는 건 위에만 다 돼 있고 접점도 뭐 겹치는 데 없이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동그라미만 있고 선이 겹치는 데가 하나도 없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건데 또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EOCR이 갑자기 이렇게 멀어져 있죠. 자 뭐가 틀리냐, 여기서는 EOCR이 여기가 C접점 10번, A접점 5번, B접점 4번인데 요거는 보시면 EOCR 여기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EOCR을 하나예요. EOCR 하나밖에 안 들어갔고 요렇게 해서 보면은 공통이 돼 있어요. 여기가 공통이니까 여기가 10번.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도 10번, 여기도 10번인데 요 10번이 같은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하나만 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한 개예요. 여기랑 여기랑 같은 단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을 두 개를 꽂는 게 아니고 요거랑 지금 한 개로 연결이 된 하나만 끼면 되는 거예요. 선 하나만 끼시면 해결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서 갑자기 멘붕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EOCR 10번 단자라는 거 그리고 같은 같은 요게 하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가 5번, 여기 A접점이니까 5번, B접점 4번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부 단자에서 번호 잡을 때 이제 여기서 실수를 유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배선을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많이 안 해보신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번호를 여기서부터 딸 거예요. 아마 여기 단자 번호를 따는 거잖아요. 여기 TV 단자 번호를 딸 때 WL부터 번호를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공통을 잡아가지고 1번이다 그러면 1번 공통 WL 2번 RL 3번 보통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거 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히 보여드리면 요게 번호 순서를 여기서부터 따야 되잖아요. 이 배관의 순서대로 번호를 따는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1번이 시작을 해요. 1, 2, 3, 4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요 두 번째 배관인데 1번이 됐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정답은 요런 식으로 1번이 요 첫 번째 배관을 따라간 PB 박스부터 번호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번호 체계가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여기서 X자로 이렇게 꼬이게 되죠.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알게 되셨더라도 번호가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빨리 바꾸시기만 하면은 이 배선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빼서 이렇게 옮겨가고 여기서 빼서 옮겨가고 이 안쪽 시퀀스 안쪽에서도 빨리 빼서 조금 짧겠지만 어떻게든지 끌고 가면 시간만 있으면 다시 거기서 재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져야 되고, 이게 심사를 하시는 분들에 따라 가지고 이걸 보는 시각이 좀 다르시고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요거는 애초에 좀 잘 보셔서 실수 안 하도록 이 배관의 순서로 여기서부터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어 함 쪽에서부터 따라가서 순서를 잡을 수 있도록, 여기서 두 번째 해서 여기 바깥에서부터 따지 말고 제어함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따라가셔야 된다는 점 요거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기 요런 케이스가 있는데 요건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와 같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요게 뭘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서는 TB2 M1 모터에 들어가는 TB2가 요 오른쪽에가 있죠. 그런데 요 TB3는 여기 왼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여기가 왠지 TB2일 것 같고 여기가 TB3일 것 같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바꿔 놓은 거죠.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을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번호는 잘 따 놓고서 번호 여기다가는 순서대로 잘 매겨 놓고 여기다 옮겨 쓰시던지, 여기 한쪽 둘 중에 하나 쪽에다가 지금 잘못 쓰는 케이스가 생기고, 작업할 때 반대로 작업을 해서 시퀀스 안에서도 반대로 나가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OCR1에서 TB3로 나가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EOCR2에서 TB2로 나가는 케이스로 주전원을 잘못 나가게 배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이제 1, 2, 3, 4, 10, 11, 12, 13을 한 건데, 보시면 여기 TB2잖아요. 여기가 TB2니까 첫 번째 번호는 이렇게 해서 TB3에서 번호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1, 2, 3, 4 써놓고 여기다가 10, 11, 12, 13을 써놓고서 여기다 옮겼을 때 TB2에다가 1, 2, 3, 4를 쓰는 거죠. TB2가 1, 2, 3, 4가 아니죠. TB3가 1, 2, 3, 4죠. 그래서 바꿔서 이렇게 써야지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TB3, 여기 TB3가 먼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1, 2, 3, 4 하고 여기다 TB3에다 1, 2, 3, 4 쓰고, 여기 몇 개 따고 이쪽 가는 거 따고 이쪽으로 가는 걸 따서 TB2는 10, 11, 12, 13을 써야죠. 이렇게 해야지만 주전원 자체가 왼쪽과 오른쪽이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잘 써놓고서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제어함, 시퀀스 함 안에서 반대로 배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선을 하실 때 상식적인 라인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걸 다시 꼭 보셔야 돼요. TB2하고 TB2에서 나오는 세 가닥을 나가는 하단자 1, 2, 3, 4를 보시고 하단자 1, 2, 3, 4에다 결선을 하셔야지, 상식적으로 하신다고 TB3에서 10, 11, 12, 13으로 결선을 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전원을 하실 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쓰셔서, 주전원이 첫 단계다 보니까 시간을 줄이시려고 막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빨리 하다가 주전원이 틀려버렸는데 심사관이 이 주전원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탈락을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위치 자체를 잘못, 아예 작동 자체가 반대로 되게 결선을 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격이 돼버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주전원은 무조건 정확하게 애초에 작업을 한 번에 잘해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5가지 좀 애매하게 잘못 볼 수 있고 실수를 하면 실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작동에 관련된 그런 실수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습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가 잦아서 틀릴 수 있는 부분이고, 연습량이 적으면 무조건 틀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